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정말 답답해요. 제발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하세요. 아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 3개월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퇴직 전에는 이런 갈등이 생길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좋을 거라 기대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왜 그 그릇은 거기에 두는 거예요? 30년 동안 저쪽 수납장에 두고 썼잖아요. 사소한 일상의 차이가 매일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57세에 퇴직하고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아내가 갖고 온 집안 질서에 제가 끼어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몰랐던 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피곤함을 핑계로 집에서 쉬거나 가끔 골프 라운딩을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갑자기 24시간을 집에서 함께 보내면서 저와 아내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퇴직 전에는 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노후 자금과 퇴직금을 합쳐 2억 5천만 원 정도 모았고 국민연금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어서 그때까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 후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갈등이 적응 기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TV를 보는 시간, 식사 시간, 청소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리듬과 방식으로 집안일을 해왔는데 제가 그 흐름을 방해한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소파에만 앉아 있어요? 할 일이 없으면 운동이라도 나가세요. 아내의 잔소리는 점점 늘어갔고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큰 싸움을 하고 난 후 혼자 동네를 걸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문득 들어가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노년의 행복이라는 심리학 서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퇴직 후 부부관계의 변화와 적응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갈등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많은 퇴직자 부부들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30년 이상 따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한 공간에서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규칙적인 외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아내의 방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관심 있었던 사진 촬영을 다시 시작했고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주 2회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집 밖에서의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제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집안일을 하면서 나만의 방식이 생겼는데 당신이 갑자기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내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저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저희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활동을 늘려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부부로서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끔 충돌이 있지만 예전처럼 큰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퇴직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노후 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관계와 일상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준비는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관계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 3회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주 2회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노후 자금은 계획대로 관리하면서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택은 20년 전에 구입한 것이라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고 생활비도 크게 들지 않아 재정적인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아내도 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당신이 활기차 보여서 좋아요.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행복해 보여요. 아내의 말에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부부관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다른 생활 방식에 익숙해진 두 사람이 24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하면 충돌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자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부부들과 정보를 나누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갈등을 겪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공유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퇴직 생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퇴직 후 부부 갈등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간의 공유로 인한 충돌입니다. 각자의 영역이 명확했던 시기에서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마찰입니다. 둘째, 역할의 변화입니다. 직장인에서 은퇴자로, 가장에서 동반자로의 역할 변화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셋째, 기대의 차이입니다. 퇴직 후의 생활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와 계획이 충돌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아내는 제가 퇴직 후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며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 기대했지만 저는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대의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출을 조정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도 아내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계부를 작성하고 예산을 계획하면서 서로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함께 상의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했고 아내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했습니다. 결국 일부는 안전한 예금으로 일부는 채권이나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조기 수급 신청도 고려해 보았지만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을 생각하면 가능한 65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의 노후 자금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하다면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볼 계획입니다. 건강관리도 퇴직 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정기 검진도 미루곤 했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는 습관도 생겼는데 이 시간이 저희 부부에게는 소중한 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당신이 사진으로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의 이런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퇴직 후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업무 성과와 승진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다른 가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자원봉사와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보람을 찾았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 개선이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바빠서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자녀들도 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훨씬 밝아 보여요. 퇴직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저는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재정을 관리할지,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는 어떤 생활을 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휴가 기간이 짧아 멀리 여행을 가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 점차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큰 깨달음은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성과와 성공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는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퇴직 후 부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경우처럼 초기의 갈등을 잘 극복하면 더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 계획을 나눕니다. 오후에는 사진 동호회 활동이 있고 저녁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회를 함께 볼 예정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일정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퇴직 후 아내와 싸우는 이유는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기대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갈등이 오히려 저희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자 부부로서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질이 결정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고 새로운 취미와 활동으로 일상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계획적인 지출과 투자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이고 자녀들의 독립과 노부모 부양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상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퇴직 후 부부 갈등은 많은 퇴직자 부부들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며 부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더 행복하고 충만한 노후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잔잔한 대화를 나누며 걷는 이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퇴직 초기의 갈등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퇴직 후 부부 갈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더 행복하고 충만한 노후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의 이야기가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기까지 아직 5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그동안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풍요롭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퇴직 후 부부 갈등은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의 공간에서 24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하면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의 경우처럼 초기의 갈등을 잘 극복하면 더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부부로서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퇴직 후 아내와 싸우는 이유,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과정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더 행복하고 충만한 노후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